Take me for a ride, make me feel alright. You can let your guard down with me. 네 번째, 그냥 고속도로 통행하는 방법인데, 이 처음에 가시는 분들 고속도로에 올라가도 되나 마나 이 되게 많이 걱정이실 거예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바이크가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습니다. 150부터 아마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일본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굉장히 비쌉니다. 한 6배, 7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20km를 갔는데 우리나라는 20km 정도 가면은 한 1,000원? 1,500원?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은 12,000원, 15,000원 정도 나옵니다. 진짜 비싸요. 그래서 일본 가서 굳이 고속도로 잠깐 올라갈 거 아니면, 잠깐 맛배기, 그 정도 아니면 고속도로가 아닌 일본 국도로 가도 경치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오히려 고속도로 투어보다는 뭐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통행료도 비싸고 국도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통행료가 비싼데 이거 방법을 몰라서 되게 어버어버 막 주저주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톨게이트에 딱 보시면 한문으로 영어로도 써있고, ETC라고 해서 일본 전용 전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하이패스 통과 구간이 따로 있고요. 일반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일반 써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티켓팅을 할 수 있겠죠. 이 티켓팅을 뽑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지나가면 자동으로 나오는 전자 센서가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버튼을 눌러야지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인식이 안 돼서 자칫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티켓팅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거 안 나오지 이러지 마시고, 보시면 센서 있는 데 가서 손을 이렇게 대시거나 아니면 버튼을 누르시면 티켓이 나옵니다. 결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웬만한 비자, BC 카드 다 결제가 되는데 간혹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디지털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아날로그화 되어 있는 나라라서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현금 막 10만원씩 막 줘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항상 여유 있게 갖고 다니시고, 티켓 잘 챙기시고, 현금으로 결제하시거나 카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 안 될 때는 현금으로 대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입금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외 나가서 입금하는 거 잘 안 해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가시는 게 이럴 때 좀 불편해요. 일행이 있으면 일행한테 잠깐 내 거 좀 대신 내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주의할 사항, 이게 주인이 없는 경우, 혹시 밤에 갔는데 직원들도 없고 뭐 그냥 내가 알아서 셀프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몰라. 자, 일본어 단말기 화면이, 키오스크 화면이 나올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언어 선택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할지, 뭐 한글이 있으면 한글로 하고, 한글 없으면 웬만해서는 영어는 다 되어 있으니까 먼저 내가 주유할 유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렌트한 바이크나 내 바이크는 거의 다 휘발유죠. 가솔린. 그래서 꼽아놓고 풀 해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주유가 되겠죠. 주유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자, 이 카드로 했을 때 결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항상 영수증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일본에서 바이크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위급 상황을 만났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갔어. 내 친구랑 둘이 갔는데 일본이 처음이야. 근데 가다가 사고가 났어. 내 친구가 다쳤고 혹은 내가 다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다치거나 누가 다쳤든 간에 만약에 부상자가 있다면 거기 일본도 119가 있습니다. 119로 신고를 해서 이제 빨리 응급처치를 받아야겠죠. 사고가 크게 났어. 어떤 차량과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112죠. 여기는 110입니다. 그래서 110으로 신고를 해서 내가 일본말을 할 수가 없으니 영어를 하시든가, 혹은 주변에 있는 다른 일본 사람들한테, 현지인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좀 경찰에 접수 좀 해달라라고 하면 아주 친절하게 일본 사람들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오면 이제 경찰 사고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신분증 가지고 가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뭐 판단을 하겠죠. 자, 제가 렌탈 바이크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렌트사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그래서 렌트사에 전화해서 니네 바이크가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 지금 사고 접수 중이다. 빨리 현장으로 와라.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사가 와서 이 바이크를 실어 가겠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일주일을 빌렸는데 오늘 첫날 사고가 났어. 그럼 나머지 5일은 어떻게 대차를 해주나? 예, 안 해줍니다. 사고가 나면 그 이후의 일정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른 바이크를 또 추가로 빌리거나 혹은 차량으로 렌트를 하거나, 그리고 내가 숙소를 가야 되는데 교통편이 없어. 누가 태워다 주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누가. 내가 알아서 직접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를 부르거나. 이때 일본에서 택시 비용이 되게 비싼 건 아시죠? 네. 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 상황에 의해서 내가 뭔가 억울한 상황을 맞닥뜨렸어. 처음에 일본을 입국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일본에 도착하면 영사관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위급시 대응하는 연락처 연락 주세요. 자, 그 번호로 연락하셔서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하면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해외 나갈 때 이제 챙겨야 될 게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크 투어가 아니더라도 그 여권은 해외 나가면 꼭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 꼭 챙기셔야 되고. 자, 요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바이크 가지고 갔을 때, 배에다 실어서 갔을 때 필요한 서류들이 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영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영문 등록증. 이거 동사무소나 아니면 관할 지자체 가서 이거 끊어달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라고 오히려 되묻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양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부산항에서 보통 배에 태워야 되니까 수출입 신청서, 세관에다가 내야겠죠? 세관에다 이걸 낸 게 있어야지만 나중에 내가 이 바이크 번호판 가지고 일본에서 잡혀도 세관에서 변명을 해줍니다. 얘는 한국에서 잠시 오토바이 갖고 들어온 거야. 다시 갖고 나갈 거야. 예. 그렇게 해서 번호판, 영문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영문 번호판이 한국 영문 번호판의 사이즈에 맞게 하는 양식이 있어요. 해외 영문 번호판 제작하는 것 검색하시면 업체가 나와요. 비용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내 번호판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이크 앞이나 뒤에 국가 식별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ROK라고 해서 ROK,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뜻이겠죠. ROK라는 스티커를 규격 사이즈에 맞춰서 바이크 전면 혹은 옆면, 뒷면에다가 딱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한국에서 왔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단속되면 다 벌금이니까요. 7가지 주의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일본 가는데 이 정도만 준비하고 가셔도 충분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일본은 이제 북해도를 가야 될 시즌이 왔습니다.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좀 더 시원한 북쪽에 있는 북해도를 갈 수 있는 패키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눈이 다 녹지 않은 후지산 쪽에 있는 투어 할 수 있는 코스가 또 따로 있고요. 겨울에는 오키나와 가면 바이크 타기 너무 좋습니다. 해변을 끼고 해양 활동도 하면서 바이크도 즐기고 추라우미 수족관도 보고 그냥 관광로도 많이 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